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내일이 이 총선 출마자들의 공직 사퇴 시한입니다. 그런데 이 공직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두고 오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직이 수리될 것 같습니다. 자, 고민정 대변인도 올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인데, 그렇다면 지역구가 어디가 될지도 관심을 모읍니다. 아직 지역구를 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그만둔 서울 광진을, 그리고 유원회 김현미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 고양시, 일산, 자, 이런 곳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은 총선이고 본인 걱정부터 해야겠습니다. 한국당이 오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 외에도 박영선 장관, 윤건영 전 청와대 기획상황실장도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늘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본인들은 정작 이런 데 둔감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습니다. 박영선 장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 윤건영 전 실장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도 아닌 청와대 고위 간부인 윤건영 씨가 청와대에 재직할 당시에 서울 구로을 지역을 찾아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 그리고 구청장을 포함해서 지역구 유지들을 만났다. 박영선 장관이 소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단히 농후합니다. 한국당이 고발했습니다. 자,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은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무엇일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청와대 출마자들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한국당이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저도 몇 번 방영해 드린 바가 있지만 박영선 장관, 윤건영 전 실장 경우는 상당히 더티하다,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비단 이것은 한국당 경쟁후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예비후보 경쟁후보들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청와대 프리미엄을 통해서 너무 쉽게 거저 배지를 주워 먹으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윤건영 전 실장, 박영선 장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들은 얼마 전 TV조선의 특종보도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아주 치밀하게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윤건영 전 실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박영선 장관과 함께 201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네요. 구로 3동 소재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담임 목사로부터 참석자 신도들을 소개받았고, 예배 후에는 박 장관의 소개로 유권자인 장로와 신도들을 소개받고 이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이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박 장관, 이성 구로구청장 등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2020년 1월 1일 구로 3동 소재 성당 미사에 참석하여 박 장관, 지역 유권자 등과 오찬을 가졌다. 이렇게 고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장관에 대해서는 윤건영의 선거운동 행위에 참여해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나올 윤건영입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라는 취지로 윤 전 실장을 대동하고 목례를 하며 손을 잡고 인사소개를 시키고 몇 차례 사진도 찍는 등 명백한 선거운동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들을 보면 정말 반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선거 기간이 되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차 한 잔, 케이크 하나 먹기도 겁이 나는데, 이거 뭐 밥도 먹고 성당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박영선 장관은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지역구를 윤건영 씨한테 물려줄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구로을 지역구는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박영선 뒤를 이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싶은 사람들이, 예비후보들이 줄을 서 있을 텐데, 이렇게
무임승차시키려는 겁니까? 전략공천하는 건 설마 아니겠죠. 이러니까 청와대가 욕을 먹는 겁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청와대의 지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청와대 전체가 뒤집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선거 중립, 정치 중립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문재인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60명, 70명이 지금 총선 출마한다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공천을 받고 배지를 달겠다는 생각들,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자, 이 한국당은 이제 윤 실장과 박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정 대변인은 좀 더 복잡합니다. 자, 고민정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함께 고발당했습니다. 자, 고민정 대변인 왜 고발당했을까요? 박영선 장관, 윤건영 전 실장은 이야기했는데 고민정 대변인이 고발당한 이유는 뭘까요? 좀 더 충격적입니다. 자, 고민정 대변인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고 대변인이 지난 8일 KBS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께서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 판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4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정 대변인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다. 진짜 문재인 청와대는 너무 국민들 앞에 오만 방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께서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 판단해 주실 것이다. 국민들을 협박하는 겁니까 뭡니까? 또 이 공직선거법 외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도 추가됐습니다. 이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10일이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이 압수수색에 불응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 이유를 대변인이 설명하면서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한 것. 이걸 갖다가 한국당은 허위 발언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한국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요 범죄 행위임을 고려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기 바란다. 자, 고민정 대변인 오늘 춘추관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하고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출마의 뜻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자,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의 입, 이제는 국민의 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총선 포부가 무색하게 출마도 하기 전에 고발부터 당했습니다. 앞으로 난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